한 주간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현장 출동 365일입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통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곳곳에서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품 폭발 사고는 휴대용 가스 연료인 부탄가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 26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전원이 켜진 히터 조리기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부주의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가스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실외에서 남은 가스를 모두 빼낸 후 폐기해야 합니다. 압력솥이나 전기 압력 밥솥을 열 때는 반드시 압력이 모두 빠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강화유리 냄비 뚜껑은 흠집이 나면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냄비 뚜껑에 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2월 2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전기실 배선 공사를 하기 위해 환기구 지하로 내려가려던 작업인부 1명이 3m 높이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4살 이모 씨가 무릎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당국은 사다리식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의 충격으로 큰 부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추락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뼈가 부러진 골절의 경우에는 나무나 목재 등으로 다친 곳에 부목을 대서 고정시켜 줘야 합니다. 뼈가 빠진 탈구의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지만 불가피하게 옮겨야 한다면 부상 부위를 높게 유지시키고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중독의 약 50%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병원성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한겨울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오후 11시 25분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투숙객 집단 식중독 사고입니다. 호텔에 투숙 중이던 90명이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복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는데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사람들을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겨울철에 일어나는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로 생기는데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 3일 동안 증상이 있다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진 않지만 마땅한 약이 없어서 예방이 중요한데요. 겨울철이라도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먹고 물도 항상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물은 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냉장 또는 온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열로 조리한 음식물이라도 조리자의 손에 묻어있던 세균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다루는 조리자는 철저한 위생관념을 갖고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집 주변 길이 얼어 있다면 모래 또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